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2004년 11탄의 어떤 내용에서 2회 연속으로 2004년의 다단계 업계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일단 12탄이고요. 다단계 업계에서 12탄이고 테마는 매출 늘었지만 아주 다행스럽죠. 2003년도에 매출 최악이었는데 늘었지만 빚 좋은 개살구라는 이러한 테마입니다. 이 빚 좋은 개살구로 표현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매출은 상승했는데 이제 그 매출의 질이 좀 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마케팅과 제품 전달이 아니라 포인트 마케팅이라든가 공유 마케팅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는 제품보다 보상 플랜에 의해 어떤 매출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매출의 질이 좀 많이 떨어졌죠. 자, 한번 볼게요. 2004년은 다단계 업계의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윤리 경영을 도모하기 시작했던 해이다. 이걸 항상 이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각자 회사들이 자율적인 윤리 경영을 한다라고 말은 항상 떠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포인트, 공유 마케팅,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마케팅 도입으로 인해 매출은 증대한 반면 사업자 수, 후원 수당은 감소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밌죠? 매출은 올랐는데 후원 수당이 감소되고 사업자 수는 더 줄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개개인들의 매출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올라간 이유가 이 포인트 마케팅이라는 게 아주 큰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때 2004년도에 좀 더 나오겠지만 그 제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부동의 1인 아메이를 꺾은 해가 2004년입니다. SMK가 2위까지 그 턱 밑까지 쫓아온 적은 있었는데 결국에 아메이가 그래도 1위였는데 2004년도에 이 제휴 네트워크가 1위를 했는데 이때 이 제휴 네트워크는 이 포인트 공유 마케팅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마케팅이 그 전까지는 바이너리가 불법이다 말다 하면서 결국 불법은 아니었지만 이 포인트 마케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으로 규정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휴 사태가 이제 터지게 됐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 붐. 2004년 다단계 판매 업체들 사이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CP라고 하네요. 이 도입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따르면 182개 기업이 도입했으며 그중 다단계 업체가 60여 개였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 이 중에 60개가 거의 30% 이상이 다단계 업체였네요. 기업 활동에 있어 법질서 준수 및 윤리 경영은 제재 차원이 아닌 자율적 의무가 된 것이다. 하긴 어떤 회사들 선택할 때 이 또 경영자의 어떤 부분 또 그 회사의 윤리 경영이냐 아니냐 많이 보죠. 그래서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같은 경우는 이 오너 리스크, 잘못된 오너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오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자, CP란 그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요. CP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주관으로 LG와 삼성그룹에서 CP를 도입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 다단계 기업들에게 유행처럼 번졌다는 얘기고요. 본격적인 활동은 2001년 3월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에서 자율준수 규범을 제정 선포하고
실천사무국으로 한국공정거래협회를 둠으로써 시작됐다. 협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다단계 업계에서는 한국허벌라이프를 시작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CP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자율적 정화 의지에 따라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실 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도 예방할 수 있다. 또 관련 부서에 따라 벌점 완화 및 감면, 기업 실태 실사의 감면 및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등 실제 업무에 따르는 구체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대외적인 이미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인식이 좋지 못했던 업계에서는 유용했다. 예, 이미지가 이제 그 브랜드를 이미지를 또 높이기 위해서 이런 CP를 많이 도입했다는 내용이고요. 예,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불추본, 자진 해산 미스터리. 불추본은 불법 다단계 추방운동본부의 약자예요. 자진 해산을 결의했던 불법 다단계 추방운동본부, 이하 불추본 운동본부가 2004년 3월까지 해체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강행 처리를 시사했던 불추본의 해산은 청산 등기 신청까지 진행됐으며 완전한 해산까지는 몇몇 일처리가 남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산하 다단계 관련 첫 사단 법인이자 세금 감면 기구, 업계 정화 및 건전한 발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탄생한 불추본이 자진 해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이게 왜 이렇게 해산을 한다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불추본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았다. 사진은 2003년 11월 불추본 임시이사의 모습의 사진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산이 됐다고 하네요. 다단계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사단법인 인가를 얻기 위해 힘있는 비다단계 단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렇게 만난 다단계와 비다단계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될 물과 기름의 결합이었다는 것이 뜻 있는 인사들의 시각이다. 비다단계 인사들은 불추본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도 다단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이 단지 그 단체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나 실적만을 중요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예.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양측은 공금 유용이나 회계 장부 조작 등 마찰을 잦았고 심지어 이사진 구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불추본의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게 됐다. 공정위가 실시한 불추본 감사에서 나온 공금 유용이나 회계 장부 조작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 불추본은 더 이상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어 해체수는 밟은 것이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공제조합들도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불추본이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없네요. 당연히 해체되는 수순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각 조합에서 이런 다단계에도 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있고 공정위에 받고 있고 하니까 이 의미가 없는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방판법 개정 논란 7가지 쟁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방판법 개정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3차 개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 판매법이 2004년 시행 2년을 넘었다. 방문 판매법은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한다. 부차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특수판매 업체의 추방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3차 개정 방문 판매법은 특수판매 업체 중에서도 특히 다단계 판매에 관해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놓고 있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단계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항상 규제하고 완화해달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편 YMCA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 역시 방문 판매법의 개정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업계와는 대조적으로 보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55개조로 구성된 당시 방문 판매법 중 다단계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우선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쟁점은 7가지다.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3단계 이상부터 다단계로 분류되고요. 그 이하는 뭐 후원 방판이나 뭐 방문 판매로 구분되죠. 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 판매 방향 무조건 다단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면 후원 방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이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와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다단계 판매원을 어디까지 소비자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은 진짜 애매모호해요. 뭐 회원가입만 하면 사업자가 아닌데 회원가입만 해도 사업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한 이 업계도 이제는 전문가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회원 중에서도 소비자와 사업자를 좀 명확히 구분해야 되지 않냐. 구분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기업들이 구분을 하고 있고 다 싸잡아서 사업자를 보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정확히 사업자와 소비자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쟁점은 후원수당 지급 한도에 대한 규정에서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 방식의 핵심적 요소로 일률적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예,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후원수당을 35%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규제를 한다는 게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쟁점만 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어떤 개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판이 한 번 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업계에서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부담행위의 금지 조항에서 다단계 판매원의 직급 유지 및 승급 조건 등이 부담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예, 직급 유지하기 위한 또 승급 조건들이 있다 해서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보통의 회사들이 어떤 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유지 매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이런 부담 행위로 봐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한 쟁점이고요. 다섯 번째는 판매 상품의 가격 제한에 있어 상품 판매의 가격 상한선 책정은 영업활동의 폭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160만원 이상의 제품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저는 이런 가격 상한선 자체가 조금 이것도 좀 기업이 자유를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여섯 번째 쟁점은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다단계 판매원은 독립자영업자로 상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 참 애매모호한 게 특수판매 종사자죠. 어떻게 보면 다단계 판매원도 좀 보험이나 어떤 뭐 학습지 이런 것처럼 다단계 판매원은 3.3% 원천징수도 하고도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단계 판매원들은 그 회사에 또 속해 있고 또 회사의 어떤 사규나 그런 거에 의해서 또 관리 감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선까지 또 자유를 또 회사의 어떤 정책을 무시하고 또 진행하는 판매원들에 대한 어떤 제재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쟁점 중에 하나였고요. 일곱 번째 쟁점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은 소비자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위해 강제된 규정이나 지나친 부담으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한편 중소업체의 부실화를 유발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무등록 업체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피해 보상조차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한 7가지 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예. 2004년도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이 부분이에요. 포인트, 공유 마케팅, 금전 유통으로 변질. 이 포인트 마케팅이나 공유 마케팅이 어찌 보면 굉장히 취지는 좋았는데 좀 더 한계성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돈 놓고 돈 먹기로 돼버리는, 이때 이게 먹혔던 이유가 바이너리라고 해도 최소 2명은 내가 소개를 추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포인트 마케팅은 어떤 게 매력이 있었냐, 사람 안 데려도 된다, 네가 당신이 하는 소비를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회사 전체 매출에 대해서 그 포인트 맞게끔 어떤 공유 마케팅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람 안 데려와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악용이 돼서 나중에 유사수신의 거의 뭐 절정이었죠. 많은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포인트 공유 마케팅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다. 간단히 말해 포인트 마케팅이란 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주고 이를 누적시켜 소비자에게 그 포인트만큼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말은 되게 좋잖아요. 소비자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사람들도 소개하지 않아도. 이런 포인트 마케팅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공유 마케팅이다. 공유 마케팅은 사업자들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 수당의 일정 부분을 회사가 규정한 직급의 사업자들이 상호 공유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죠. 어떤 직급을 유지하면 회사 전체 매출, 보통 한 5% 정도 선인데 그 5%를 가지고 직급자들에게 n분의 1 방식 나눠주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공유 마케팅의 방식인데요. 실제 지금 애터미의 이 바이너리 구조로 진행되고 있지만, 애터미 같은 경우도 이 바이너리가 공유 마케팅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1대1이 맞았을 때 뭐 한 사이클, 두 사이클만 점수를 얻어서 그 점으로 그 자신의 수입이 결정되는 거죠. 그것도 공유 마케팅의 방식인데, 어쨌든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 구조의 공유 마케팅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고, 이 포인트 공유 마케팅은 제휴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업체들이 보상 플랜의 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든 회사들이요, 이런 공유 마케팅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포인트 공유 마케팅을 악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물류 유통보다는 사람 모으기에 급급한 금전 유통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엄청난 이슈였어요, 이 당시에. 그럼 여기서 한번 2004년도에 매출 순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공정거래위원, 그러니까 공제적이 출원되면서 이제 매출이 좀 투명해지면서 실제 2004년부터 이런 매출들이 이제 집계가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제 2004년도에 상위 10개사의 매출과 순위를 한번 보면 1위가, 그 전까지는 부동의 아메이가 1위였는데 2004년도에 그 국내 네트워크인 제휴 네트워크가 매출 순위 1위를 했습니다. 당시의 매출액은 1조 6,794만 1,700, 잘못 얘기했습니다. 너무 숫자가 크네요. 그러니까 제휴 네트워크가 약 1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보면 2위가 한국 아미였는데요. 당시에 1조 못했네요. 약 8천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2003년도, 2002년도를 돌아봐도 아미가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었는데, 이때 매출이 엄청 떨어졌죠. 거의 몇 천억이, 한 3, 4천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2위 업체가 한국 아미였고요. 3위 업체가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회사였어요. 여기서 약 7천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4위가 하이리빙이, 이때 4위부터는요, 이때 1위, 2위, 3위의 매출이 거의 7천억, 8천억, 1조 6천억 정도였는데, 4위는 하이리빙이었는데,
매출이 급격하게 차이 나죠. 2,200억 정도 하이리빙이 사회를 했고요. 당시 5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 STC 인터내셔널인데 STC 인터내셔널이 당시 5위를 했습니다. 이때 STC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1,400억 정도 매출을 했고 2004년도에 6위가 NR 커뮤니케이션 약 1,100억 정도 했고 7위가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이 한 1,000억 정도 했고요. 8위가 L2L 한 94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또 9위가 NSE 코리아 주식회사 NSE 코리아가 뉴스킨입니다. NSE 코리아 뉴스킨인데 한 820억 정도 했네요. 1,000억도 못했네요. 당시에 뉴스킨이. 그리고 10위가 썬라이더 코리아 였습니다. 재밌는 게 2004년도 이 순위를 보면요. 아주 특이하게도 외국계 기업이 딱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7개가 한국 회사고 3개 회사가 즉 아메이와 뉴스킨, NSE 코리아, 뉴스킨과 썬라이더 이 3개 업체만이 이 10위권에 있었고요. 외국계 기업이. 그러니까 그 전과는 완전 다르죠. 즉, 이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10위권에 많이 포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 공유 마케팅이 유행을 하면서 이 마케팅을 도입한 회사들이 10위권에 포진된 겁니다. 2005년 같은 경우는 뭐 나오겠지만 2005년 보면요. 더 심해요. 2005년은 1위가 2년 연속 JU 네트워크가 1위를 합니다. 2005년. 당시의 매출도요.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이루었고요. 한국 아메이는 2004년도에 이어서 매출 더 떨어졌어요. 2004년, 2005년 이때가 완전 공유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 난리였거든요. 그때 한국 아메이가 6,700억 정도. 3위가 위베스트 인터내셔널. 아직까지 이 회사가 남아있네요. 그 이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이때 한 2,4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4위가 하이리빙 1,890억. 그러니까 하이리빙 같은 경우 이런 공유 마케팅을 도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매출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전한 겁니다. 5위가 NR 커뮤니케이션 1,300억 정도 했고요. 6위 뉴스킨이 치고 그래도 순위에 올라왔네요. 6위인데 9위였는데 6위로 올라왔는데 매출은 순위 매출 좀 올랐네요. 한 9,800억 정도. 그 전에 뉴스킨이 한 820억 정도였는데 한 980억 정도 해서 6위로 올라왔고요. 7위가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이 한 950억 정도 했고 8위가 STC 인터내셔널이 930억 정도. 그리고 9위가 L2L 870억. 한국 허벌라이프가 10위에 들어왔네요. 그 전에 아예 없었는데 한 580억 정도 매출했는데 2004년과 2005년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2005년도에 외국계 기업이 10위권 안에 아메이, 뉴스킨, 그리고 한국 허벌라이프, 썬라이더가 빠져나가고 3개 업체만 있고 그러니까 2004년, 2005년에는 이런 국내 기업들이 이런 공유 마케팅 도입하면서 엄청나게 매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06년 매출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공유 마케팅이 이제 거의 불법으로 이제 되면서 다시 2006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유통 매출도 일어나는데 2004년과 2005년은 이러한 보상 플랜의 시기였다.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주네, 어느 회사가 이 공유 마케팅, 뭐 포인트 마케팅 하니까 N값이 높네.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회사에 막 매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까지 한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공유 마케팅, 포인트 마케팅이 위법성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케팅을 도입하는 회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거의 이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가 2004년인데 매출은 올랐지만 참 많은 피해를 일으킨 것도 2004년, 2005년입니다.
사실 그 ST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부터 회사가 쭉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에 이 공유 마케팅을 도입하면서 포인트 마케팅 도입하면서 회사가 이제 망가지게 됐죠.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도 회사는 있다고 해요. 다단계 업체는 아니고 방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STC 인터내셔널도 사실은 이런 포인트 마케팅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매출을 쭉 올렸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또 9개 계열사 중에 한 3개 정도를 또 상장하는 그런 또 기업도 토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 법인을 아예 없앴죠. 다단계 법인을. 아무튼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2004년, 2005년은 이 포인트 공유 마케팅 위법성 여부를 계속 검토만 하다가 뭐 회사들이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많은 피해가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됐던 포인트 공유 마케팅 회사들은 일정 수익을 약정했다. 아예 이렇게 수익을 약정해 버리는 거죠. 불법 업체들. 일정한 매출을 올려서 그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 개인 매출에 2배, 3배를 주겠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었다. 네가 100만원 매출하면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까지 매일 얼마씩 주겠다. 이런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하면 1억을 하면 10억을 하면 내가 매일 받는 금액은 받는다. 약정한 금액까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5억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매출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5억을 어쨌거나 제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 5억의 제품을 둘 데가 없으니까 이 당시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 세미나를 들으러 가면 그 제품을 그냥 막 뿌리는 거야, 그냥. 왜? 어차피 또 그 제품도 내가 기부했다는 형태로 해서 세금 감면도 받으면서 제품을 막 뿌리니까 이 당시에 제품이 너무 그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세미나만 들으면 제품을 그냥 퍼주는 형태였으니까. 자, 이러한 아주 재밌는 것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포인트로 계산하기보다는 금액을 확정해 놓고 이 금액만큼 제품을 구입하면 일정 수익을 주겠다는 말로 사업자를 선동했다. 포인트 공유 마케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거를 사실 또 잘 운영하면 또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긴 한데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포인트 공유 마케팅은 업계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도 다단계 업계 총 매출액은 4조 3,759억 원. 2002년도에 매출을 뛰어넘었네. 2004년도에 뛰어넘었고, 예, 4조 3,75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3년 대비 63% 증가한 수치였다. 총 매출 순위 1위는 1조 6,7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2% 전년 대비 거의 4배 이상이 뛰었다는 건데요. 성장률을 보인 제휴 네트워크가 차지했다. 당시 이 포인트 마케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유행시킨 회사죠. 주수도 회장. 지금도 깜빵에 있죠. 업계 부동의 일을 지켜오던 한국 아메이는 포인트 공유 마케팅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이를 내줬죠. 이에 대해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잠시 주춤했다. 방금 무슨 소리였죠? 예. 이에 대해 당시 업계 전문가들은 포인트 공유 마케팅의 경우 여전히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출 등전하는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사업자 수 감소, 후원수당 감소하는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2004년도에 이러한 포인트 마케팅이 난립을 하면서 이 매출은 올랐지만 수많은 피해 사례가 생기는 그런 한 해가 2004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위법성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다음 2005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되다가 결국 제2의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였습니다.